예, 제가 국경 없는 과학 기술자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를 주로 많이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수기예요. 이거는 이제 소위 바이오샌드 필터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 쪽에서 그 외국에 있는 이 구호단체나 뭐 선교기관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 이러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정수기가 가봐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되니까 무동력으로 물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공급해 주는데 콘크리트 몰드를 가지고 철제 몰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찍어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샌드를 넣어가지고 물을 처리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급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만드는 동영상이라든가 저희들도 이거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들 그런 것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정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안은 건강하십니까? 질문은 뭐냐면 입속에 미생물이 얼만큼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사실은 제가 쓰던 질문인데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 뭐 칫솔질을 깨끗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좀 깨끗하시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5번을 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입속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뭐 여러 가지 저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약 2천억 개체수, 뭐 보통 CFU라고 얘기를 하는데 2천억 개체수의 밀리그램당 2천억 개체수의 미생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많은 미생물들이 입속에 있어 저희들이 왜 가글링을 한다든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대수 이하로 하게 되면 몸의 번식이 늦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생활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입속이 모든 병균의 온상이죠. 왜냐하면 따뜻하고 수분이 있고 영양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목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미생물들 중에는 유익한 미생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락토바실러스라든가 요구르트에 들어가 있는 이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유익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먹기도 하죠. 반면에 김치에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도 되게 최근에는 우리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균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위험한 미생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도마라든가 행주에 있는 그런 것들 또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병물이라고 하죠. 저희가 배달해서 먹는 그런 병물 속에서도 이러한 미생물들이 사실 있습니다. 되게 하천수를 떠오거나 계곡수를 떠오면서 미생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수 처리를 전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정수기를 쓰면 그런 제일 좋겠다. 우리 집은 정수기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2016년도에 JTBC에서 콧물 정수기라고 하는 특집 프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음 정수기가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얼음 정수기들 많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결기에 코팅을 니켈을 해놨는데 그것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니켈이 이제 탈리돼 갖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음 속에. 그래서 사회 문제가 돼서 정수기를 다 뜯어봤더니 아니 니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콧물 같은 게 있더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규현의 JTBC에서 나와 있는 고발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콧물이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미생물 덩어리였어요. 이제 그것들이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수 처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정수 처리 안에서 멤브레인 필터들이 있는데 필터는 괜찮은데 거기에 숯이 들어갑니다. 활성탄이라고 얘기하는 액티베이트 카본이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사실은 미생물, 염소가 없어지면서 수동약이 없어지면서 미생물이 바로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정수기, 저희 집은 정수기를 안 씁니다. 저는 수돗물을 먹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수기물을 안 먹는데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는 염소 냄새가 안 나는 물을 먹지만 미생물이 있는 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미생물이 증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미생물이 괜찮냐? 건강한 성인들은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포도상 구균까지도 검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약한 분들,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은 밝혀진 사실이 지금까지.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규정에는요, 이 박테리아, 일반 미생물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순 말해서 1리터당 100 CFU까지는 허락이 되는데요. WHO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수돗물인데 혹시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의 호텔 같은 데 가서 수도를 틀면요. 노르스름한 물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물론 마시진 않지만 이거 양치를 해도 돼? 이런 것까지도 아마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팔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WHO 보고서에 수도에서 대장균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도상국에 가서는 사실은 이 양치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을 생각하시면은 이 병물로 하시는 게 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WHO 가이드라인 중에 박테리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출되지만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대장균에 대해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냐에 있던 사진인데요. 케냐에서도 이렇게 샬로우 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보고 뭐 가서 그냥 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샬로우 웰을 먹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펀드 같은 데 있는 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펀드에 있는 물 왼쪽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 펀드 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플라스틱 녹색 물이 이게 펀드에서 나온 물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샬로우 웰 물이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병물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샬로우 웰 정도만 되더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데 사실 펀드 물은 동물들이 막 똥을 싸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수준이 거의 이 샬로우 웰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시죠? 거의 이게 하수에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사실 먹어서는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찍은 사진은 파푸아뉴기니아는 비가 1년에 10,000mm, 10m가 옵니다. 10m. 약간 우기 시절에 10m가 오니까 통만 있으면 물이 막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되게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아열대라든가 이런 쪽에는 빗물 사용이 되게 좋은 걸로 저도 권해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까만 해도 빗물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파푸아뉴기니아 가서 깜짝 놀란 것은 파푸아뉴기니아 이렇게 빗물통을 보면요. 대장균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붉은색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이제 대장균인데 특히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뭐 박쥐도 빠져 있고 동물들도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빗물통이 나름 깨끗할 벌레 정도는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동물도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실 되게 위험하게 관리. 오히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고깃국처럼 나가지고 이게 동물들이 거기서 증식을 하고 있어서 이게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게 위생상으로 안 좋구나. 그래서 뚜껑을 분명히 닫아놓지 않으면 오히려 빗물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크게는 이제 박테리아 부분이 있고요. 살모넬라라든가 우리 대장균 할 때 많이 식중독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살모넬라라든가 그 다음에 라지오넬라라고 해서 대기 중에서 토양 미생물 중에 우리가 그 냉각탑을 통해서는 이게 들어가서 대기로 오는 균 중에 라지오넬라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이콜라이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크죠. 프로타조아라고 해서 원생동물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생동물 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쥐알디아라든가 크립스포리듬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쥐알디아 이렇게 무슨 연같이 생겼는데 유령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쥐알디아 같은 경우는 크립스포리듬과 같이 염소를 넣으면 대부분 다 미생물이 죽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는 잔류염소가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GRD와 크립스포리즘이라고는 염소 속에도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미국의 밀워키에서는 수돗물에서 이게 나와갖고 사람들이 배탈 설사와 해서 수십만 명이
심지어 노약자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소독약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GRD나 크립스포리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이게 독성이 많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녹조가 폈을 때 수영하고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있었던 해충이죠. 해충에 관련된 것도 역시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생충으로서 해충약 그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체변해가지고 체변 안 가져가면 선생님도 혼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없지만 이게 사실은 전 인구의 45억 명, 45억 명이 사실은 이런 기생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위 바이러스 부분이죠. 바이러스 중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겨울철에 많이 생기죠.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되게 힘들었던 게 겨울철이었는데 동계올림픽 때인데 그 스태프들이 있었던데 물이 없어갖고 이렇게 그 임시 가설 건물에다가 탱크로 물 옮기다가 노로바이러스가 퍼져갖고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선수들은 감염이 안 돼서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염소만 넣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염소만 없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소독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도상 다니면서 소독약을 꼭 쓰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공급이라든가 인식이 안 돼 있고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보여드렸지만 소독을 하게 되면 다 죽지만 GRD라든가 크립스포리디움에는 걔네 둘만은 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이렇게 물을 2개를 놓고 어떤 물이 깨끗한가 이제 그거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대부분 어떤 물이 여러분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당연히 왼쪽에 있는 물이 더럽고 오른쪽에 있는 물이 깨끗하다고 하시지만 안전한 물은 뭐냐면 둘 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표층수를 쓰기 때문에 오른쪽의 물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몽골이라든가 지하수를 쓰는 나라를 가면 오른쪽에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비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것이 안전하다? 이거는 뭐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꼭 수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 소독하면 돼요. 염소라든가 또는 UV, 울트라바이올렛에 하든가 태양광에 노출시키면 거기에 있는 UV가 살균을 시키든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전자레인지에서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에 오염돼 있을 때는 유기물은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죠. 이물질들이 있을 때는 이런 숯이라든가 미생물 처리, 모래어가 멤브레인 필터 같은 거를 쓰면 됩니다.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나라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 캄보디아라든가 인도차이나 또는 방글라데시 또는 베트남 이런 데는 이 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국민의 20%가 비소 중독에 걸려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품을 써갖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안전한 물을 먹는 방법은 첫 번째 병물 사 드시면 되고요. 양침물도 병물로 해야 되고 한국인들 식당은 그래도 안전한 편이지만 현지인 식당은 오염된 경우가 많고요. 얼음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 특히 얼음에 먹고 이 장염이라든가 배탈설사 나오는 경우가 꼭 있기 때문에 얼음은 가급적 드시지 말고 3번 정도 배앓이를 하면 현지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배앓이를 핥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이런 하얀 펌프 스테이션에 가보면 염소 소독을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 반점으로써 미생물들이 있고요. 이거는 몽골에서 동고비 쪽인데 그쪽에는 염소 소독을 이렇게 해서 허름한 정수장이었지만 미생물이 없는 그러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이러한 클로로칼키, 소위 말해서 차염수한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건 되게 대용량이고요.
그 아주 조그맣습니다. 진짜 손톱보다 손톱의 한 그 새끼 손톱의 한 5분의 1 정도씩 해가지고요. 그 이 1리터짜리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10리터짜리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물을 흔들면 1분 있으면은 그것이 소독이 되는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면은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오른쪽까지 깨끗하게 맑아지는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약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이 몽골 같은 경우도 이런 솔라를 이용하고 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대신에 그 UV 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이런 거 팝니다. 55불 하면은 이렇게 UV 램프가 있어서 배터리로 운영하는데, 그런 걸 해서 이거 뭐 캠프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현재 식수가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있으면 이것들이 다 살균이 돼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적정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 소금에다가 그 물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1리터의 물에다가 15g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1000ppm의 차염수한 나트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분해를 시킵니다. 전기분해를 딱 시키면서 이것이 차염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화학식과 같이 마찬가지로 NaCl, 소금이 들어가서 NaOCl, 한소가 들어가면서 NaOCl이 되면서 이 차염, 수동력이 됩니다. 역시 락스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전기는 솔라로 얻고 소금을 한 티스푼에 만들어갖고 저희가 이거를 보급을 했더니 현지에 계신 뭐 고아원 또 어려운 분들 중에 약간 기관들을 하시는 그러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만들어갖고 여름철에 그릇도 닦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90불 정도, 한 10만 원 정도면은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기관과 서울대학교 윤재영 교수님이 이걸 만드신 건데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간단한 방법은 소디스라고 솔라 디스인펙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그 물을 넣어가지고 6시간에서 8시간 놔두면 이렇게 미생물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페트병에서 소위 말해서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니까 물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소디스에서 유리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 정도 자외선을 노출시키는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실 건데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여러분 잘 가격을 모르시지만 그 소위 말해서 렌탈하지 않으시고 한 개의 품목으로 구매를 하시려면 250에서 한 28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비용이지만 이것이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이거를 열어보면은 크게 그 필터가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세디먼트 필터라고 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빨간색이 차코올이고요. 파란색이 멤브레인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차코올이 앞에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코올하고 그 다음에 그 멤브레인 필터만 있으면은 간이용 정수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라이프 스토어가 이렇게 탄생되게 된 어떤 계기가 됐고요. 가격은 25달러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신 그 웰스프링 사장님이 이러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길 좋아하셔갖고 원래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그 웰스프링 정수기 여러분 보내드린 그 정수기를 만들어가지고 2개의 그 챔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밑에는 아까 얘기한 멤브레인 필터와 그 위는 차코올을 넣을 수 있고, 차코올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비소를 제거하는 거라든가 그러한 약품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연동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화 슬랑이라고 캄보디아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희가 이렇게 투 스토리지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중력으로 해놨고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물이 다 내려오면서 걸르는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 캄보디아 센터에서 계속 식수로 이거를 썼는데, 지금 여러분 보내드린 것은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거 비닐팩이 흔들흔들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이걸 연계해서 이 물을 계속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우리 영우 책임자도 센터 책임자도 이 물을 계속 드셨거든요. 저희 지금 학교에는 실험실에도 이 물을 먹고 있어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판해가지고 이거를 그 정수기 일반 정수기 수도꼭지에 꼽아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인증을 안 해줘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를 블락킹 해가지고요 못 팔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시장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간이형 정수기는 인증 자체가 안 나오는 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유는 뭐냐 하면 난립할 수 있다. 아주 그 불량품들이 난립할 수 있다라는 명분인데,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 마켓을 잡고 있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정수기를 한번 뜯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열어보면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습니다. 약 직경 한 1mm 정도 되죠. 1m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요 어떤 형태냐면 그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위 말해서 여기 실링을 쫙 해갖고서 이게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형태인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한 1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안에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아주 작은 이 구멍들이 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로 물이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물만 모아갖고선 이 밑으로 내보내는 형태가 이제 멤브레인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멤브레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 플라스틱 섬유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라믹이라고 해서 화분같이, 벽돌같이 아주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급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위에는 유기막의 형태로 돼가지고 보통 한 1mm 정도의 머리털 같이 생긴 그 사이에 작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포화 사이즈, 물이 통과하는 포화 사이즈는 보통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게 0.1에서 0.4 마이크로 정도 되는 게 아주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밀여과막, 한해여과막, 나노여과막 해서 입자 사이즈별로 거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장균을 걸릴 때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정밀여과막으로 다 걸리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해여과막이라든가 나노여과막으로 걸려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나눠드린 막은요 정밀여과막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는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거 제가 한 다음에 현지에서 먹어보라면 제가 먹기가 좀 겁이 나요.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소독약을 넣은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데도 이제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대신 아무튼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좀 흔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현지. 그 다음에 용해 염료, 솔트가 해가지고 소금물은 걸러지지가 않아요. 소금물은 해수담수화를 해갖고 역삼투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도 많이 걸리고 이러한 멤브레인으로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것은 MF 멤브레인 정도의 요 사이즈의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사이즈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을 걸리려면 이런 H2O와 소금, 분자를 가를 수 있는 정도의 역삼투막을 가지고 이걸 딱 분리를 시켜요. 그게 이제 해수담수화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를 좀 더 큰 규모로 만든 것이 이러한 정수시설에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이제 공주에 있는 정수장인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3만 톤짜리로 처리하는 걸로 해갖고 이게 대규모로 하는데 여기를 잘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은 구멍에 이러한 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대용량이고 이거는 아주 소용량이에요. 저희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 이걸 조그만 거를 설치해 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것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 정수장에 쓰는 것보다는 좀 작은 형태의 멤브레인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서 요 위까지 펌프로 올려놓으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각 가정이라든가 학교에 이렇게 보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작은 것은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필터하고 펌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필터하고 펌프만 넣어가지고 솔라 패널 하나를 딱 붙이면 가방 안에 들어갑니다. 여행용 가방에. 그렇게 해갖고서는 저희들이 캄보디아라든가 몽골 이런 데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터들이 좋아져가지고요. 간단하게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고 이제 거기다가 앞에다 샌드 필터를 둬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before and after를 보게 되면 before는 약간 노르스름한데 오줌 색깔인데 끝난 다음에 아주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해서 캄보디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숯 같은 것이 앞에 있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숯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숯에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거를 딱 넣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줌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공유 잠깐 해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두 개의 비커에다가 색깔을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다가 이제 색도를 유발시켜 갖고 일부러 파란색을 보이기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숯의 효능이 얼만큼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숯을 넣어 가지고 얘를 계속 믹싱을 한 다음에 얼만큼 숯 색깔이 빠지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정수처리 공정에서 개발도상국 가면 노릇스름한 아까 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필터로는 걸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입자가 파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차코올을 넣는 거예요. 차코올을 넣고 하게 되면 한 줌의 차코올 속에는 월드컵 경기장만한 스페이스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코올을 넣은 다음에 믹싱을 시켜주면 이것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되는 이제 그러한 기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과도하게 많이 넣은 건데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색깔이 빠지는 걸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에 정수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다니는데요. 이분들이 색깔이 노릇스러우면 안 드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는 봉지물이라고 해서 아주 투명한 랩 같은 거에다가 갖고 간이로 해갖고 물을 팔거든요. 근데 그 물은 RO 처리를 한 건 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너무 비싸니까는 적정 기술로 해갖고 만들면 색도가 잘 안 빠져요. 예, 입자는 다 걸르는데. 그래서 색도가 안 빠지면 사람들이 약간 불신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드시려고 그래서 이 색도를 빼는 데는 이렇게 활성탄을 써서 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난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색깔이 거의 다 빠졌죠. 그래서 이 정도로 숯이 이 색깔을 빼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숯을 이용해 갖고 정수기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도 숯이 윗단에 있고 밑에 단에 저기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필터. 그래서 이 숯 안을 보게 되면 단면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포스에 물이 증발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고압에서 빠르게 나가면서 만든 수많은 동굴들, 소위 마이크로 동굴들이 있는데 그러한 동굴들 속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포집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케냐라든가 아프리카에 가면 워터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작은 인공 저수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다가 진흙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놓고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데 이 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더러워요. 동물들이 거기다 다 똥을 싸고 막 그래갖고. 근데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통과하면서 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이 참 신비로운 게 미생물이 이것들을 다 까이면서 색깔을 빼는 게 숯도 있지만 미생물들이 그거를 업테이크하면서 색깔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설치한 거는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요. 돌탑을 쌓아가지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검정색에 있는 물을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8시간 정도 지나면 이 물이 이렇게 맑아집니다. 이걸 계속 순환시켜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날씨가 따뜻해야지 미생물이 증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순환시켜주면 물이 이렇게 맑아집니다. 8시간 만에. 거의 뭐 매직이죠, 매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콰도르에다 설치해가지고 하수물을 이렇게 흘려갖고서는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도 제가 이렇게 돌탑을 쌓아가지고
여기에는 호수물을 정화시켜 주는데 이게 순환시키기만 하면 미생물들이 자연 증식하면서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리된 물이에요. 처리된 물이면 이게 before에는 이런데 after 보면 거의 수도 먹는 물 같이 맑아졌죠. 이 정도로 그 수준이 좋아집니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미생물이 자연 증식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오른쪽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물 속에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항상 아까 입속에도 미생물이 뭐 2천억 CF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 증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식합니다. 자, 이제 바이오 샌드 필터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그 저희 몰드를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미생물 층을 여기서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시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미국에서 설치해 준 형태, 미국에 있는 그 기관에서 설치해 준 건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요 안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른쪽엔 이게 너무 왼쪽에 있는 게 콘크리트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맨 밑에 자갈을 넣고요. 그다음에 모래를 넣고 그다음에 그 파이프를 밑에서부터 연결해 갖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가게 있어요. 그리고 물을 보면은 항상 물이 이 파이프 있는 수준까지 위에 이렇게 모래가 잠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막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필터를 만들 때 물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물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야 된다. 이거 잘못된 필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필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수기가 아니라 간단히 걸음의 효과만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서 나가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이 모래 상위 부분이 물에 이렇게 침지되어 있어요. 서머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을 보면 항상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층에 미생물이 살거든요. 미생물이 증식을 하면서 그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을 업테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의 그 원리들을 좀 알아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잠깐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러한 그 소위 정수기를 만들어줄 때는 이게 모래를 걸을 수 있는 걸음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저희가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크기가 0.3에서 0.7 정도의 모래만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돼버리면 굉장히 물이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고 거기 인부들을 사갖고 이걸 치게 했는데 일을 금세 끝냈더라고요. 원래 이게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데 너무 일을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걸르고 그냥 대충 하고 그 안에서 뭐 이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썩어갖고 이게 물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를 잘 채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랩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이렇게 모래를 채에 쳐갖고선 저희가 배양을 한 건데요. 그 맨 위에 그 모래층 상단에 보게 되면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지되어 있다 보니까 미생물이 계속 증식을 하는데요. 이 미생물이 증식을 할 때 미생물의 개체수를 보게 되면 얘가 처음 만들자마자는 이 소위 말해서 미생물층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처리수의 수질이 되게 낮습니다. 처리수의 수질이 그 박테리아가 제거되는 게 60%였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요. 소위 말해서 원수 중에 원래 물속에 있던 박테리아가 99.9% 거의 100% 가깝게 제거가 됩니다. 이유는 요 맨 위층에 미생물층이 있으면서 걔네들이 업테이크를 해버려요. 다른 미생물들. 그래서 경쟁 관계 속에서 얘를 제거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완속사유가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정수처리 공정으로 해서 이게 발달한 거고, 우리나라도 전국에 한 5% 정도가 아직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그 대장균 사진인데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일반 표층에 있는 대장균인데 바이오필름이 맨 처음에 증식을 하면서 얘들이 다 업테이크를 해갖고 맨 마지막에 없어져요. 그 대장균이 없어졌죠. 얘들 다 제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체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체걸음망을 이용해 갖고 모래를 적정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0.4에서 0.7 정도의 모래를 시빙을 잘해 갖고 그거를 걸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간다에 가 있는데 사실 이분이 남수단에 가 있어서 남수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체질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고르는 한국 지원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팀이 아까 말씀드린 건 사이즈별로 전부 모래를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자갈도 채취를 하고 그래갖고 사이즈를 걸러갖고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해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늘 정수장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위에는 이 철망이 스텐 철망이거든요. 모래를 쳐도 이게 잘 부서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철망이라서 굉장히 좋은 철망이에요. 이 철망 미리수가 0.7mm부터 0.3mm 사이에 있는 그 모래를 채취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여기 위에 거는 0.7mm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0.35mm입니다. 왜냐면 0.3mm 위에도 괜찮은 거니까 0.35mm를 공수해 왔어요. 이렇게 아래 위로 강목을 대서 이 안에 있는 모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덮었어요. 여기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 모래를 여기다 놓고 이게 채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으로 모래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모래를 또 한 번 더 밑에서 채치면은 그 밑에 모래는 나가고 여기 0.3mm에서 0.7mm 되는 모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그 모래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드는 방법은 이 스텐 철망을 다 못으로 일일이 박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박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채치다 보면은 이 못에 있는 부분이 딱 끌려 나가거든요. 끌려 나가게 되면은 이거 다시 못을 또 박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접어서 사용을 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현재 모래를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떨어지죠? 네. 한번 난구 잠깐 한번 이거 열어줄래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아니 빗자루. 네. 어제 채를 치다가 이분들이 너무 잘 안 쳐져가지고 이제 물을 타가지고 이제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 거를 거르기 위해서 이제 물에 적셔갖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갈은 6mm하고 12mm로 이렇게 골라갖고 밑에 바닥에다가 채워갖고 그거를 세척을 잘했어요. 어떤 데 가면은
이 세척수가 없어갖고 모래를 다 해놨는데 채를 다 쳐놨는데 씻지를 못해갖고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돌을 제품으로 나와요. 12mm 정도 되는 돌들을 모아서 맨 밑에다 깔고 거기서 한 50mm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위에 한 6mm 정도 되는 돌들을 또 50mm를 또 올려서 그 위에는 한 50cm 되는 저희가 0.4mm에서 0.7mm 그 사이 되는 그 모래를 50cm 정도를 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위에 물을 붓게 되면은 한 약 500인분 정도 되는 그런 물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맨 밑에는 모래가 안 나가게, 자갈이 안 나가게 양파망 같은 걸 씌우고, 그 다음에 굵은 자갈, 잔자갈,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초기에 이제 물이 더러운 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맨 처음엔 그 세척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거를 그 전체 통에 한 2번 정도가 이게 씻겨 나가도록 그 정도의 물량을 공급해 주시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기까지 한 걸로 일단 보여드리고요. 네. 그 질문은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지금 제가 질문을 처음 봐서 나중에 답변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플라스틱 통이 없으면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뭐 쓰레기통이든 무슨 통이든 캄보디아는 항아리를 현재 항아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항아리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만 알아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건 쓰레기통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렇게 그 100리터짜리 쓰레기통에다가 모래를 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밑에는 굵은 자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 갖고 물이 나가는 통로를 만들고 자갈을 채운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맨 위에 물이 이렇게 조용히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뚜껑을 뒤집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갖고 물을 확 부어버리면 그 맨 위층에 있는 소위 미생물질이 교란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정수기로서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란되지 않도록 물이 졸졸졸 떨어질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물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서 물을 세척할 때 물도 없는데 그 모래를 세척하는데 물을 다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세척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정도만 돼도 이제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물을 계속 모래를 세척하는 정도에 대한 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여러 나라에는 이렇게 그 플라스틱 소위 샌드 필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필터를 꼽으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수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급속사용화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수기를 쓰듯이 이러한 완속사역을 쓴 다음에 정수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퍼펙트한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이렇게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형태를 이제 그 필로스가 보여드린 이제 그 필로스 정수기를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필로스 정수기만 쓰게 되더라도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일반 똠네삽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직경이 한 2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되는 엄청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는 물을 떠온 건데 물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러한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빗물 같은 거, 이건 너무 더러우니까 빗물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플라스틱 통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그쪽에 쓰는 항아리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저희 그 초등학교에다가 그걸 공급을 해준 사례고요. 이것도 이제 캄보디아의
CN립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해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현지에 이제 시설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준 건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거기가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시에는 빗물을 담아갖고서는 공급을 해주지만 건기 시에는 지하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펌핑하고 그다음에 우기 시에는 빗물을 쓸 수 있는 계절별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빗물통 맨 위에는 빗물을 저류하고 밑에는 샌드 필터를 두고 그다음에 처리수를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를 해갖고 2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게 잊어먹어서 이거 설치하고 운영하는 2년이 있다가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수지를 분석해달라고 딱 주셔갖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란 건 비포 앤 애프터가 굉장히 수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것을 잘 쓰셨는데 수질이 어떤지 모르겠다고 조사를 했더니 여기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WHO 기준이고 그다음에 파란 거는 현재 캄보디아 기준인데 이게 비포에는 다 걸렸는데 애프터에는 캄보디아 기준만 이제 걸렸어요. 망간하고 대장균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처리 수질을 비포보다 훨씬 더 좋게 2년 동안 운전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얻은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적정 기술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적정 기술을 하다 보면 디자인에 좀 소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대형화 시켜갖고 진짜 리얼 스케일로 해갖고 공급을 해줄 때 디자인을 어설프게 해주면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 팀이 붙어갖고 작업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기술을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에는 꼭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한번 좀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